아침 7시 강남이 고급 주택가. 65세 정수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에 익은 손놀림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현우야, 밥 먹어. 정순의 목소리에 8살 현우가 비몽사몽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곱을 비비며 식탁에 앉는 손주를 보며 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럼 우리 현우 혼자 어떻게 가? 며느리 35세 지연은 정장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표정이 조금 굳어 보입니다. 정수는 지연을 위해서도 밥상을 차려놓았지만 지연은 커피 한 잔만 들고 시계를 쳐다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복직하면서 현우를 맡기게 되어서. 뭘 죄송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걱정이 스며듭니다. 아직 어린 현우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우 학원이랑 모든 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이 나간 후 현우와 둘만 남은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현우가 학교에 간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입니다. 지연이도 쉽지 않겠지.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어디 간단한 일인가. 정수는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립니다. 민수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기르며 느꼈던 막막함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 민수도 참 말썽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었구나. 오후 3시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달려와 정순의 품에 안깁니다. 정순은 현우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현우, 학교 재밌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현우가 가방에서 구겨진 도화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할머니 그림이지만 정순에게는 어떤 명화보다도 소중해 보입니다. 와, 우리 현우가 그렸어? 할머니 진짜 예쁘게 그렸네. 선생님이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렸어요. 정순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현우가 제일 사랑해. 저녁 6시 38세 민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정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민수야, 고생 많았다. 밥 먹어. 엄마, 현우는 괜찮았어요? 그럼 우리 현우가 얼마나 착한데.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다 했어. 민수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아빠. 현우가 민수에게 달려가 안기자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민수의 표정을 정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지연이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정수는 이미 현우를 재우고 설거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첫날부터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괜찮다, 괜찮어. 현우는
밥 먹고 숙제하고 잘 잤어.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갑니다. 정수는 지연을 위해 따뜻하게 데워둔 저녁을 내어놓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가족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밤 11시 모든 식구들이 잠든 후 정수는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며 이불을 다시 덮어줍니다. 현우의 작은 손을 보며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지킨다. 정순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기쁜 눈물인지 걱정스러운 눈물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현우의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준 후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합니다. 오후에는 현우를 마중 나가고 저녁에는 온 가족의 저녁을 차려놓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할머니, 머리 아파요. 새벽 3시 열을 내며 끙끙거리는 현우를 보며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정수는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현우의 이마를 식혀줍니다. 밤새 현우 곁을 지키며 열이 내릴 때까지 간병합니다. 아침이 되어 민수와 지연이 일어났을 때 정수는 현우를 품에 안고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밤새 안 주무신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현우가 아픈데 어떻게 자냐? 지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데려갈게요. 아니다. 내가 갈게. 너는 회사 가. 정수는 현우를 병원에 데려가고 하루 종일 간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시간마다 챙겨 먹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순과 현우는 서로에게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고 정수는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현우야, 할머니랑 같이 빵 만들어 볼까? 와, 좋아요. 부엌에서 함께 빵을 만들며 밀가루를 묻힌 채 웃고 있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입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할머니도 현우랑 있으면 제일 좋아. 정수는 현우를 꼭 안아줍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모든 피로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현우가 11살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6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우를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아침밥 해드릴까요? 현우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할머니가 해. 우리 현우는 공부나 열심히 해. 정수는 여전히 현우의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아침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학원 스케줄, 친구들과의 약속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래도 현우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안 아파요? 어느 날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 우리 현우만 건강하면 돼. 정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현우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72살이 되었고 몸이 많이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현우를 챙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할머니와의 대화도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올게요.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요. 연락드릴게요. 정수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크면 다 그런 거지. 친구들이 중요한 나이야. 드디어 현우가 23살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8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우를 걱정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15년 동안. 성인이 된 현우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할머니는 현우 키우는 게 제일 행복했어.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현우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지킨다고 했는데 정말 지켜냈구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뿌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15년 전 처음 현우를 품에 안았을 때의 다짐을 끝까지 지켜낸 자신이 대견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바친 희생과 헌신이 곧 어떤 시련으로 돌아올지를. 현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8살이 된 현우는 키도 훌쩍 자라 이제 정순보다 한참 큽니다. 정수는 75세가 되어 몸이 많이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현우의 아침을 챙깁니다. 현우야, 밥 먹어. 정순이 평소와 같이 부르지만 현우의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불러봅니다. 현우야, 학교 늦는다. 한참 후에야 현우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깨워요? 정수는 현우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손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우야, 밥 먹고 가야지. 시간 없어요. 그냥 나갈게요. 현우는 정순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지도 않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합니다. 잠깐 도시락이라도 가져가. 필요 없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며 현우가 나가버렸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현우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어서 와. 할머니가 불고기 해놨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자. 저 씻고 올게요. 현우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정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할머니가 이불이라도 정리해 줄까 해서. 냄새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현우의 말에 정수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같이 현우의 방을 정리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모든 걸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상처를 받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키운 애인데.
참자. 사춘기라 그런 거야. 알겠다, 현우야. 할머니가 들어가지 않을게. 며칠 후 정수는 현우의 빨래를 해주려고 빨래통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갑자기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제 빨래 만지지 마세요. 현우야, 할머니가 빨래 해주려고.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놓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현우는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현우가 이렇게 변했지? 정수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싶어 걱정이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만 현우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학교 생활은 어때? 정순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지만 현우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던 현우였는데, 이제는 한두 마디로 대화를 끝내려고 합니다. 정수는 아들 민수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민수야, 현우가 요즘 이상해. 할머니한테 함부로 말하고. 엄마, 현우가 이제 다 컸잖아요. 사춘기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15년 동안 할머니가 키웠는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현우 나이 때 다 그런 거예요. 민수는 아들의 편만 들며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아들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요즘 정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현우가 18살이 되어 이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지연은 정순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정순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이제 다 컸는데 너무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뭘 많이 챙겨? 밥이나 챙겨주는 것 뿐인데. 그래도 이제는 현우가 독립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연의 말 속에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뭘 했다고.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현우가 친구들과 놀러 나가고 민수와 지연이 각자의 일로 바쁘게 보내는 주말, 정수는 혼자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현우와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현우를 너무 끈끈하게 붙잡고 있었나? 아이가 클 때가 됐는데. 정수는 자신을 돌아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5년 동안 현우 중심으로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현우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현우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우리 할머니 진짜 답답해. 맨날 간섭하고 챙기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답답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도 별로야. 맨날 똑같은 반찬이고 진짜 지겨워.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우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현우에게는 지겨운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현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정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우야, 친구들 간식 가져왔다. 그런데 현우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놔두시고 나가세요.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가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현우의 모습에 정수는 상처받았습니다. 현우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현우 진짜 좋겠다. 할머니가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러자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좋아? 너무 간섭해서 숨 막혀. 정수는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현우가 자주 말하는 냄새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에게서 노인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가 나나? 현우가 그래서 피하는 건가? 정수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자주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현우가 불쾌해할까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현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현우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현우가 좋아했던 어릴 적 간식인 호떡을 직접 만들어 준 것입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호떡 만들었어. 어릴 때 좋아했잖아. 현우는 잠깐 호떡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런 거 안 먹어요. 살쪄요. 그래도 조금만. 필요 없다니까요. 현우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혼자 부엌에서 호떡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뭘 했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현우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크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게 굴어야 하나?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현우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현우에게서 거부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아이인데 조금은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 집 할머니 진짜 언제까지 나를 애기 취급할래? 18살인데 아직도 도시락 싸주려고 하고. 정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현우를 너무 오래 어린아이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현우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현우를 놓아줘야 하나? 정순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현우 중심으로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우의 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같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민수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고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만이 유독 날카로운 표정으로 정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현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연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현우가 뭘 힘들어해? 글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서도 계속 간섭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의 말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현우를 간섭한다는 소리를 직접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언제 현우를 간섭했어? 어머니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현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우가 이제 18살이잖아요. 어느 정도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8살 아이 대하듯 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15년 동안 현우를 키우며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현우 할머니인데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우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나이예요.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고요. 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현우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현우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워? 현우는 잠깐 멈춤한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정순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현우의 대답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봐요, 현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이제 현우 다 컸잖아요. 지연은 잠시 멈춘 후 정순을 직시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냄새 난다고 힘들어해요. 정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나온 냄새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냄새가 싫다고.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직접 그런 말을 지연에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현우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긍정의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지연은 정순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어머니, 제 말 이해 못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정수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현우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나가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예요. 현우도 힘들어하고 저희도 이제는 좀 자유로웠으면 해요. 정수는 아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엄마한테 나가라는 거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을 지으며 포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야, 대답 좀 해봐.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 말도 이해 좀 해요. 정수는 천둥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손주를 키워준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민수야, 너마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 우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은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부부가 미리 상의한 것처럼 똑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독립? 15년 동안 내가 현우 키울 때는 언제고, 이제 다 컸다고 나가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현우 어릴 때부터 밥해주고, 아플 때 간병하고, 학교 데려다주고, 15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지연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기꺼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갑게 내쫓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호소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싫어? 15년 동안 할머니가 너 키운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너무 많이 챙겨주시면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요. 정수는 현우의 입에서 직접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할머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지연은 정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신혼 때부터 너희가 현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 같이 산 거 아니야?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연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순을 이용했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자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너희가 만족할 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정하시면 되죠. 저희는 그냥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하는 거예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저 심한 말 안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하게?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솔직한 거야? 어머니도 불편하실 텐데 이제는 편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연의 말은 겉으로는 정순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15년 동안 정성스럽게 차려온 이 식탁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만이 당당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머니,
민수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식탁을 정리하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은 후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15년을 헛살았구나. 결국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됐다, 민수야. 다 이해한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든 상관없다. 나도 이제 생각해 볼게.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한 건, 현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것도 모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나? 정수는 자신의 헌신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슬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이제 필요 없다고. 정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냄새가 나나? 그래서 현우가 싫어하는 건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기꺼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간섭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 정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우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정수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벌어진 일로 정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냉정한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냥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5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현우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학교 운동회 때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 추운 겨울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준 일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정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정말로 현우에게 너무 많이 간섭했던 것은 아닌지, 며느리 말대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수는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순이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부엌에서는 지연이 서둘러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나와? 현우가 물었지만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 봐. 그냥 우리끼리 먹자. 민수는 어머니 방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서 깨울까? 됐어요. 어차피 현우 학교 보내야 하고 우리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정순의 아침 준비가 없어도 가족들의 일상은 별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정순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우가 돌아올 시간을 대비해 집안 정리를 하고 간식을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15년을 헛살았구나. 정수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를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 친구들과의 만남, 자신만의 취미, 심지어 건강까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오로지 손주만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게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냄새가 나나? 그래서 현우가 피하는 건가? 정수는 자신의 옷을 냄새 맡아보고 머리를 만져보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들어와 바로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문틈으로 현우의 발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없으면 섭섭해했던 현우가 이제는 할머니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정수는 현우에게 간식이라도 갖다 줄까 생각했지만 어제 지연이 한 말들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또 간섭한다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 6시경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어제 일이 신경 쓰였는지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수야. 어제 지연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정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냄새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전혀 안 나요. 그럼 왜 현우가 사춘기라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위로는 정순에게 별다른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연의 편을 들었던 민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이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통화려니 생각했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정순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지연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지연의 목소리가 정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시골에 요양시설 있다면서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말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보내버리면 되겠네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편해야 하잖아요. 현우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정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저녁 나가라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용은 어머니 돈으로 하면 되죠. 연금도 있고 뭔가 재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수는 숨을 죽이며 더 들어봤습니다. 네, 빨리 알아봐 주세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지연은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 정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가봐요.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고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정말 버리려는 거구나.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현우를 키웠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수는 자신의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현우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것,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것, 학교 행사 때마다 참석했던 것들, 모든 것이 이제는 간섭이고 부담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을까? 아들까지도 나를 버리는 것에 동의했을까? 정수는 아들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연의 편을 든 것을 보면 요양원 계획에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현우는 어떨까? 할머니가 없어지는 걸 좋아할까? 정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냄새 난다며 싫어했던 현우에게 할머니의 부재는 오히려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결국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정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아들은 아내 편을 들고 손주는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합니다. 15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생각에 정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내 아들이고 현우는 내가 키운 손주인데 15년간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민수랑 현우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나? 정수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지? 15년 동안 희생한 내가 왜 버림받아야 하는 거야? 분노와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정순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정순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정순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수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통화를 들은 후 밤새 고민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함 속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소유자 박정순. 분명히 이 집의 진짜 소유주는 정순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순 명의로 해둔 이 집은 현재 시가 60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정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이와 민수는 이 집이 내 것인 줄도 모르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민수와 지연은 이 집이 민수 명의거나 최소한 공동 명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나이가 많아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은 시어머니가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 집이 자신들 차지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통화에서도 어머니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면 된다고 했던 것도 정순에게 약간의 현금과 연금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은 가족들이 모르는 또 다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다른 재산들, 예금, 주식까지 포함하면 자신의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버리려고 하다니. 정수는 조용히 집을 나서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15년 동안 현우 때문에 거의 나가지 못했던 동네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 해서요. 청담동 어디세요? 정순이 주소를 말하자 중개업소 사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 집이요? 요즘 그 동네가 정말 핫해요. 최소 60억은 넘을 거예요. 60억이요? 네, 땅값도 비싸고 집도 잘 지어져 있잖아요. 혹시 매매 생각이 있으시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 중개소를 나서며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힘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정순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현우를 키워주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저녁에 민수를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정말로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민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현우도 크고 저희도 이제 독립할 나이잖아요. 독립? 이 집에서? 네. 그게 민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이 집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아니? 그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제 명의 아닌가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이 집은 엄마 명의야. 민수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명의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명의로 해뒀어. 상속세도 생각하고 해서 말이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자신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말한 독립은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든 상관없다. 이제 엄마도 결정할 게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순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팔 생각이야. 지연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말이야. 팔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 집인데 팔고 말고는 내 마음 아니야? 지연은 정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집이요? 그래, 내 명의야. 등기부등본도 여기 있고
정순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정순을 내쫓고 이 집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말을 좀 잘못했나 봐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제만의 일이 아니지. 현우도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하고 너희들은 나가라고 하고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도 할머니가 집 주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집이 할머니 거예요? 그래, 현우야. 할머니가 15년 동안 너를 키운 이 집 말이야.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정수는 현우에게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어제 갔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갔던 박정순입니다. 집 매매 진행하고 싶어요. 아, 네. 언제 계약 진행할까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까요? 정수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정순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연 씨, 당신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 문틈으로 통화 소리 다 들었어요. 어머니, 거기 보내버리면 되겠네요 라고 했지?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매 가격 62억 원. 계약금만 6억 원이 정순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 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업소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집 팔았어.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한 달 후면 잔금 받고 이 집 비워줘야 해.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했을 때 이미 끝났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이미 강남의 다른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실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되나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결국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잖아. 이제 각자 살아야지. 정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우야, 할머니 냄새 난다며 싫어했잖아. 이제 냄새 안 맡아도 돼.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아내 편만 들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 민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면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도 갈 곳을 알아봐.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5년간 이어져 온 가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매매 소식을 들은 지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62억짜리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계획과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강남에서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 20억은 필요한데 자신들의 예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현우의 학교 문제까지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 2시 지연은 민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심각한 얘기 좀 해야겠어요. 뭔데?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민수도 잠이 확 깼습니다. 그게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까? 계약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계약금도 받으셨고요. 그럼 우리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전세금도 없고 현우 학교도 옮겨야 하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정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현우도 할머니가 무서워서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평소 같으면 고맙긴 뭘 가족인데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남처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뭘 다시 생각해요? 집 파는 일 말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계약했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취소할 생각도 없고요. 지연은 정순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지연은 부동산 앱을 열어 강남 지역 전세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우 학교 근처의 아파트들은 모두 20억 이상이었고 조금 떨어진 곳도 15억은 넘었습니다. 우리 예금으로는 불가능해. 지연은 자신들의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민수의 연봉과 자신의 수입을 모두 합쳐도 강남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연은 이 집이 민수 명의라고 생각하고 안주했던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다시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요양원 얘기도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요양원이 편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우도 있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가족이 서로를 내쫓나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말을 좀 잘못했지만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수야, 너도 지연 씨 편을 들지 않았니? 그건
15년 동안 현우 키워준 엄마보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 민수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현우도 할머니에게 사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그런 말 했던 거. 그건 내 진심이었잖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구나. 할머니가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현우는 울먹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현우야, 이제 할머니 없이 살 수 있잖아. 좋지 않니? 며칠이 지나도 정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 준비까지 시작하는 것을 보고 지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현우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전학 보내면 되죠. 어머니가 15년 동안 키운 현우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순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15년 동안 키웠다고요? 그 15년 동안의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했는데요? 마침내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순은 무릎 꿇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갈 곳이 없어요. 현우도 있고, 제발이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럼 지금은 정신이 들었나요? 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정수는 무릎 꿇은 지연을 보며 15년간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연 씨,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정수는 지연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연이 뒤에서 부르며 울었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정순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뭘로 봤어? 정수는 이사업체에 연락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현우와 함께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현우와의 추억들은 소중했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둔 날 정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 갈 거야. 엄마, 민수야, 그리고 지연 씨. 15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없어도 잘 지내렴. 할머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했을 때 이미 끝났다. 그 말과 함께 15년간 이어져 온 가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연의 무릎 꿇은 사정도, 민수의 애원도, 현우의 눈물도 정순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강남 서초동의 깔끔한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현우 중심으로만 돌아가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순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무엇을 먹을지도, 어디를 갈지도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화분들을 사서 베란다에 놓고 오랜만에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이었구나. 하지만 가끔씩 현우가 그리웠습니다. 15년간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매매된 집에 남아있는 민순의 가족의 상황은 갈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장금 지급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절망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현우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전세금이 20억을 넘었습니다. 여보, 강남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민수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전학을 보내야죠. 하지만 현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학을 간다는 것은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2억짜리 집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지연은 민수에게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엄마 돈도 못 지켰으면서 무슨 남편이야? 민수는 지연의 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15년 동안 어머니가 애 봐주는 동안 뭘 하셨는데 당신은 이사갈 집 하나 못 모았어? 그때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지연은 자신이 정순을 내쫓으려 했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책임을 민수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변한 모습을 보며 민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지연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어머니를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를 생각해서였어요. 정말 우리 편의를 위해서 아니었어?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내쫓자고 한 것도 너였잖아. 그때는 현우를 생각해서. 현우는 핑계였어. 너는 그냥 엄마가 싫었던 거야. 민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장금 지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경제적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계속 화풀이를 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강남에서 못 살아요. 경기도로 나가야 해요. 현우 학교는 전학 보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현우는 부모의 다툼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현우야, 이 모든 게 내 할머니 때문이야. 지연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원망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할머니야.
하지만 현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2주 동안 현우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잘못된 건 우리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뭐라고? 할머니가 15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현우야,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우는 이제 18살이 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더욱 독선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사정해봐요. 뭐? 집을 다시 우리 명의로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좀 달라고 하든지. 민수는 지연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현우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당신이 어머니 편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지연의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 드러나면서 민수는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죠. 당신처럼 감정에만 빠져서 살 수는 없어요. 감정? 그게 가족애야. 가족애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엄마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자. 사과? 이미 했잖아요. 소용없었고요. 진심이 아니었잖아. 집 때문에 한 사과였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현실적인 말을 한 것뿐이에요.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 아침, 지연은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가봐요. 안 되면 저는 친정으로 갈 거예요. 뭐라고? 현우도 데리고 가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지연아,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난 더 이상 못 살아. 지연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돈을 포기한 거니까 당신 혼자 책임져요. 지연의 이기적인 모습을 끝까지 본 민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연, 여기서 끝내자. 뭐요? 나 엄마 곁으로 가겠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뭘 했어? 엄마를 배신했잖아. 당신 정신 나갔어요? 정신 든 거야. 이제야. 민수의 결정을 들은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현우야. 할머니 없는 2주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욕만 하는데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지연은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민수는 더 이상 지연의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할 거야. 민수와 현우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사과드려야지. 저도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정순의 새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후회할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하지만 민수와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현우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정순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예요. 현우랑 함께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하러 왔어? 엄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와 현우는 정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과 손주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처가 깊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화해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순의 새 아파트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현우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고 정수는 건너편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가족이지만 지난 몇 주간의 일들로 인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엄마, 집이 참 좋네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해. 정순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차와 간단한 과자를 내어준 것으로 보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현우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순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15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냄새 난다고 말한 것도, 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도 모두 제가 잘못했어요. 정수는 현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없는 2주 동안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정순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밥 먹어 하시는 소리가.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15년 동안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정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정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야, 15년 동안 엄마가 현우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아내 편만 들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상처받으셨어도 저는 지연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클 때가 됐다고,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민수야, 그만해. 아니에요, 엄마. 끝까지 말씀드려야 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할 때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정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막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연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민수야,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이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어요. 15년 동안 엄마가 현우 키워주는 걸 이용하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버리려고 한 거였어요. 정수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엄마, 저희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아물지 않아. 정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현우만 보고 살았는데 그 현우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현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바보였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현우를 너무 끈끈하게 붙잡고 있었나 싶기도 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도 현우가 부담스러워했다면. 할머니,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철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우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부담이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정수는 현우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도 미안해. 할머니는 왜 미안하세요? 할머니가 너를 너무 어린애 취급했나 봐. 내가 크고 있는데 계속 8살 때처럼 대했나 봐.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현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수는 현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와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와 현우,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야, 지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와 현우가 더 소중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정말요? 현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현우야, 이제는 할머니가 너를 아이 취급하지 않을게. 너도 할머니를 존중해줘. 네, 할머니. 민수야, 이번에는 정말 가족이 우선이야. 알겠지? 네, 엄마.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 안 할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순이 요리를 하고,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현우가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부터 설거지 할게요. 아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해. 할머니, 저도 이제 18살이에요.
집안일도 도와드려야죠. 정수는 웃으며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가 많이 컸구나. 저녁을 먹으며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 민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도 엄마를 존중하지는 않았어. 민수야,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힘들었을 거야. 정수는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 의대 갈 거예요. 의대? 네. 할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직접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현우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현우야,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15년 동안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고마워, 현우야. 밤이 깊어가며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나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현우가 물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야.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집만 보고 할머니를 안 봤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잖아.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은 다시 얻었구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현우가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그래, 현우야. 이게 진짜 가족이야. 아침이 되어 정순이 일어났을 때 현우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현우야, 내가 했어? 네.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 챙겨드릴 거예요. 정수는 현우가 차려준 아침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아침이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정말 고마워. 민수도 일어나서 가족의 새로운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